하나의 오류를 범하고 계신데. 너가 제일 많이 해. 야. 적당히 해라. 저녁 시간에 밥을 안 먹고 저기서 자. 잠을 자. 진짜 카톡 보여주고 싶다. 야. 토론의 결과는 바로 오늘 MC 두 분 이제 투입이 되셨는데 네. 고란도란 학생들과 오늘 불꽃 튀는 토론 그리고 찰떡 같은 호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버스 잘 받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 맞는 거 보세요. 안 맞아, 안 맞아. 하나, 둘, 셋. 와. 잘 맞잖아요. 네. 좀 먼저 그러면 고연봉 스트레스 팀부터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1분 발언에서 스트레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고연봉의 직장에 다니던 저연봉의 직장에 다니던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면 돈이라도 많이 벌고 최소한 돈으로 있는 스트레스는 없애면서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연봉의 스트레스와 저연봉의 스트레스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고연봉의 스트레스는 하기 싫어 죽을 것 같아 이거고 저연봉의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긴 한데 일인데 좀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엄청난 성취감과 내가 해냈어. 이런 자아성실감, 자아성취감 이런 것들을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는데요. 고연봉의 직장에 다닌다고 모두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한 말의 전제는 내가 이 직업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 일이 맞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고연봉의 직장에 다니더라도 충분히 적성을 맞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일반화예요. 그러니까 저연봉이라도 나 스트레스 안 받는 직업도 있잖아요. 있죠. 그것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스트레스예요. 그럼 고연봉이나 저연봉이나 고연봉이 낫죠? 고연봉이 낫죠. 자, 그러면은 같은 연봉이에요. 그럼 저 스트레스 나가요? 고 스트레스가 나요? 저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낫겠죠? 그럼요. 근데요? 근데 지금 아니, 말 계속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네. 고연봉과 스트레스가 동반이 되고요. 그렇죠. 저연봉이지만 스트레스는 좀 적고 적성을 찾아간다. 이렇게 그렇죠. 좀 한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네, 중요한 게 알겠습니다. 그겁니다. 적성에 관련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가 우리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고연봉을 받는다. 고연봉을 받으면요. 하고 싶은 일 왜 못하냐? 시간이 없어서 그렇대요. 시간이 없고 내가 그것에 쏟는 그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다른 네.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삶의 질이 돈으로 채워지는 건 있어요. 돈이 전부로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질을 찾으려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만족감을 일단 먼저 찾는 것. 이것이 일단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람이 꼭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예로 뭐 예를 들어서 가수들의 얘기를 네네. 들어보면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가수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막상 이게 일이 돼 보니까 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더라. 그리고 노래가 하기 싫어지더라라는 친구들의 말도 이게 있어요. 인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게 일로 노래를 부르니까 야 돈도 벌고 노래도 하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미 씨가 얘기한 거는 다 그렇지 않다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유재환 씨한테 네.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원래 작곡가로 이렇게 그쵸.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연봉, 적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인데. 저연봉?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교죠. 그런데 네. 지금은 유명해지고 나서는 좀 고연봉에 네네. 좀 피곤하고 레드불도 마실 정도로 바빠지니까 스트레스로 좀. 그렇지, 맞아요. 자, 저연봉인데 적성에 맞는 일을 했을 때 되게 행복했어요. 네. 근데 고연봉인데 적성에 안 맞는 일까지는 아니야. 근데 네. 고연봉인데 내가 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이게 행복하지가 않다 이거죠. 아. 그래서 나는 이 고연봉의 스트레스가 되게 불편한 생각을 하는 게 네. 막상 이렇게 돼본 삶이 돼 보니까 제가 막 고연봉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막상 이렇게 돼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실제로 내가 사는 이 삶이 돈 쓸 시간조차 없고 누가 놀 시간도 없고 여자친구 사귈 시간도 없고 네. 너무 불편하네요. 울지 마시고요. 울지 마시고. 하나 네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좋아요. 그러면은 왜 지금의 네. 삶을 계속하고 계시죠? 선택을. 지금 삶을 계속하고 있는 건 더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자, 그것은 나의 삶의 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네.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 네네네. 게 업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또 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아니. 자연히 휴식과 보상이 또 따르게 된다는 따르죠.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까? 이거 네네. MC 하는 거 지금 굉장히 네, 즐겁습니다. 굉장히 뭐야? 너 아니 이상한 말 하려고 그랬죠?
자, 토론은 끝났습니다. 자,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네, 그리고 일단은 또 뭐, 민지 학생한테도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로펌 변호사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1억 8천. 로펌 변호사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20시간, 그 일주일에 정도 7일 되죠. 정도로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민지 학생은 그러면서 고소득인 직업을 지금 희망하고 있고 네, 그거를 1억 꿈을 꾸고 8천. 계시는 소화 거잖아요. 가능해서 그래요. 이 친구는 20시간 일하고 아, 그게 적성이고. 쇼핑하고 다 그게, 했었어. 그게 민지 학생에는 저연봉이고 적성인 거예요. 20시간을 일해? 진짜 근데 20시간 일해? 하루에 5시간 정도 잔다고. 그러니까 두 분이 딱 고소득, 고연봉 스트레스를 꿈꾸시는 분과 살고 계신 분. 두 분이서 지금. 두 분 다 자리를 잊고 네. 그래서 결국 다 넷다 같은 팀인 걸로. 네. 아니,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행복해. 한마디로 잘라 말씀드리면 네. 제가 로펌 변호사를 희망하는 것은 고연봉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 적성에 맞으니까. 적성에 맞아서입니다. 그렇죠. 제가 월급이라도 하실 적성에 겁니까? 네, 할 겁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제 유일한 장기는 입이에요. 제가 한 번 수원역을 지나가고 야, 있었거든요. 입이란 얼굴에 비해서 좀 입이란 표현을 좀 말이라 해줄래? 아이고, 어려우신. 말이라고 해주면 안 될까? 제가 한 가지 겪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수원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를 아십니까? 분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쓱 보시더니 입으로 하는 직업을 갖겠네. 그렇죠. 제 적성, 유일한 적성, 그렇지. 그리고 제 최고의 적성은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말할 거 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자 국선 변호사 돈 네. 많이 못 법니다. 그리고 시민 변호사 있죠. 인권 변호사 돈 많이 못 법니다. 그게 왜 하겠습니까? 그거 적성이죠. 하는 일이 그렇죠. 적성이죠. 뿌듯한 거예요. 행복한. 일단 뿌듯하니까 그게 직업이 되는 거고 내가 그걸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는 저연봉 있는 사람들 다 만족 안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만화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적게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의 만족도는 돈이 아니라는 것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화의 네. 오류를 범하고 계신데 너가 제일 많이 해. 아니, 돈칭을 써주시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쓰시면 퇴장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깔끔한 제지 감사드리고요. 공평하게 반말 한번 하세요. 야,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저연봉이면 불행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취준생들이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연봉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과 저연봉이고 적성에 맞는 직업 둘 다 합격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오늘 토론의 주제예요. 감사합니다. 후자입니다. 그때 왜 전제를 선택해야 하냐면 네. 사실 인생의 끝은 나 이 직업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끝? 그 후에 내가 노년에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노년으로 갈 필요까지도 없죠. 사실 요즘에 네. 집 한 채 사고 자동차 하나 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로부터도 충분히 행복감이 오는데 만약에 기본적인 소득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로 얻는 행복도 나보다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세니까 좋은 집이랑 좋은 차를 한 번만 하는 거죠?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게 예시라는 겁니다. 아, 예시라는 첨언 한 네. 번만 하겠습니다. 저번 듣고 네. 반론해 주시죠. 자, 파인드 잡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 없어. 나 이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없냐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거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파인드 잡 조사에 따르면 이 중장년 스트레스 요인이 경제적 문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왕 결혼도 하고 내 집 마련도 하고 자녀 양육을 해야 되면 결국에는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 돈을 차라리 많이 버는 것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미 아나운서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안정성을 추구하고 굳이 고연봉을 선택하려는 이유는 결혼하고 집 사고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세대까지는 그것이 필수였습니다. 왜냐? 결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비정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세대 그런가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않죠. 저만 해도 비혼주의자고요. 그럼요. 그 비혼인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있는데 많은데요. 일단 단어부터 미혼,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해서 네. 비혼, 결혼을 하지 않겠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결혼해야만 돈이 필요한 않는다면 거는 아니고 돈이 네.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 저연봉으로도 개인이 충분히 살 만한 돈을 첨언 마련할 걸게요, 수 잠깐만. 있습니다. 민지 학생 지금 첨언이요. 비혼이라고 하셨는데 비혼주의자. 네네. 네. 혹시 하은 학생은 아, 저는 결혼해야 합니다. 첨언하시죠? 아침마당으로 가지 말라니까. 첨언하시죠? 첨언할게요. 일단은 스트레스 받으면은 일단 몸이 아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행위인데 내 몸을 버려가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상입니까? 안 방금 그럽니까? 레드불 드시지 않으셨어요? 예, 너내 지금 지금 누구 편이에요? 얘또왜 이래? 참을 수가 없었어. 얘또왜 이래?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네네. 여기서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는 네. 업무 환경에서 스트레스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연봉인 분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추가적으로 주어지냐면 네.
이번 달은 대출금 어떻게 갚지? 또 월세 어떻게 내지? 엄청 스트레스. 또 내 친구 민지는 1억 8천 벌으면서 로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런 류의 스트레스가 추가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 월세를 박탈감이 내지 오가죠. 않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렇게 대출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대출 받았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알겠습니다. 민지 학생이 네네. 비혼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혼자 왜요? 살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내가 필요할 때 그걸 모든 걸 케어해줄 수 있는 거는 더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 질문 있습니다. 자, 황보미 아나운서께 질문인데, 네. 자, 그러면 혼자 사는데 돈이 더 든다. 이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면 이제 같이 살게 되면 네. 내가 돈을 벌 때 네. 남편분이 돈을 안 벌 수도 있고 네.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로 보완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그러면 벌 혼자 때 살게 안 벌면 된다면 더 돈이 더 드는 거 아니지? 더 드는 입이 거지 두 않습니까? 예, 입이 두 혼자 개니까. 살게 된다면 네. 제가 아파서 갑자기 가사 네네. 일도 못하고 네. 직업도 일을 못하게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남편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남편이 가사 일도 할 수 있고 네네네.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면 네. 내가 만약에 아파서 일도 못하고 가사도 못하게 됐어요. 그럼 나는 도우미도 고용해야 되고 간호인도 고용을 해야 되고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노후 일단 대책 사람이 측면에서도 많으면 돈이 많이 마찬가지고요.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일단 입이 두 개인데다가 네. 보험도 두 개나 들어야 되고. 생활비도 두 하지만 개고요. 버는 돈도 두 배겠죠. 네, 저희 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네. 이 저연봉인 경우, 싱글 라이프인 경우에 네. 어떤 실직이나 갑자기 아픔 이런 상황, 이럴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나 대신에 나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놔야 되냐? 네. 고연봉을 통해서 돈을 모아놔야 되죠. 그래야 내가 후에 혼자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네. 그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그러면 거죠. 역으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러지. 그럼 발생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를 대비하기 그럼. 위해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꽉꽉 담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제일 그런 중요한 거는 거는 고연봉의 스트레스 사람이 그렇게 많지 고연봉이라는 거 일단 그것까지 다가가는 게 굉장히 극소수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고연봉을 받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의 조건을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근데 무조건 막 고연봉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고연봉을 통해서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또 그 많은 돈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풀면 됩니다. 그게 안 풀어진다니까요. 풀어질 수 없는 것이 네네. 네. 고연봉일 경우에는 잘 말씀해 주셨듯이 스트레스를 결국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는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고연봉 직종이 대부분 그렇듯이 쓸 시간이 없다니까. 시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예. 왜 버느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 삶 한 번인데 멋지게 근데 살다 가야 저연봉은 되는데 시간이 많을지도 의문일 뿐더러 많아도 쓸 돈이 없죠. 만약 대신에 적성을 함양하는 직업 자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기 건 삶이 말입니다. 자아실현인 거죠. 아예 스트레스가 처음부터 안 받으면 돼요. 저연봉 직업을 선택해서 저연봉 직업이 아니라 그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아예 처음부터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면 돼요. 근데 저쪽 팀의 주장은 스트레스 받아도 돈을 벌어서 해결하자. 이게 일단은 세 가지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사건이다 사실 이거지. 저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꼭 스트레스가 없는 네. 것은 아니라는 말은 아까 네.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적성에 맞는 직업이 행복하다라는 직업도 얘기가 너 좀 가만히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연봉이 꼭 행복하다가 아니라 네네. 지금 전제 자체를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기 그쵸, 때문에 그쵸. 예.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예.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뭐랄까요, 꼭 고연봉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한국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옆집 누구보다 연봉이 높아야 돼 그럼.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주입을 받아왔기 때문에요. 네. 옆집 누구보다 성적이 높아야 했던 것처럼 연봉도 높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그쵸, 거죠. 그쵸, 그쵸. 하지만 제가 교환학생에 있을 때 새로운 삶의 태도를 하나 접했습니다. 네. 거기 있던 사람들은요. 시간당 월급, 그러니까 시간제의 돈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영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최소한의 돈을 받더라도 자기 여가 시간을 자기 함량에 쓸 수 있고 야. 자기 일하는 시간도 자기 함량에 쓸 수 그렇죠. 있고 이런 식으로 따로 여가를 낼 필요 없이 내 삶 그럼. 자체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요. 민지 학생은 그 외국 경험을 통해서 되게 행복한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네, 그런 근데 외국을 가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야. 잘못 알았어. 아닌가요? 너가 어디 편이야? 이게 진짜. 아니,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죠. 교환학생 장학금 네. 받았습니다. 학생도 그럼 장학금이 근데 없어서. 장학금 줘도 아예 돈이 없으면 못 갑니다, 애당초. 네네, 그렇죠. 생활비도 문제고. 자, 근데 그렇기 중요한 건 때문에 고연봉이 아니라도 외국 갈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연봉으로도. 가서 벌었습니다. 네?
가서 생활 가서도 볼 수 있는 거고 능력 있으면 다 되는 하지만 겁니다. 그 그러네요. 생활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나타나겠죠, 외국을 가서.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아까 민지 학생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돈에 치중돼 있으니까 그걸 맞아요.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요. 근데 위에서 일단 바꿔주고 취준생 보고 적성을 따르라고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그 피해를 처음에 변화의 시작을 취준생들이 합니까? 우리는 그냥 사회구조를 따르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선택할 수밖에 사회 없죠. 구조가 굳이 아우 시끄러워. 제재 시켜. 공평하게 박수 한번 치세요. 자, 됐지. 바로 가시죠. 그러면 한 가지 지금 스트레스가 얼마나 사람에게 억눌림을 주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요. 그럼요. 이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네. 세월간이 제가 말씀드렸죠. 다들 보셨나요? 네. 아니요. 한 팀이 안 봤다는데요. 아, 맞네. 세월간이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네. 정말요? 네네.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3시간짜리 영화인데 제가 3시간 내내 울면서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도가 사실 우리나라랑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요. 무조건 경쟁, 무조건 높은 연봉. 그래서 인도의 어느 공대 대학에서 내내 학생들이 높은 연봉만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살하고 아버지와 싸우고 엄마와 싸우면서 울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최고인 학생이 점수에 신경 쓰지 않아요. 적성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은 결국 그 학생에게 패배감을 느끼던 학생보다 연봉은 낮았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사회에서 가장 명망 있는 학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공의 가치라는 것이 꼭 돈으로 환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저연봉이라도 적성에 맞는다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 성공으로부터 오는 기쁨 또한 충분히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쁨은 스트레스를 상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공황장애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실제로 공황장애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걸리면서 공황장애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는 이 내 삶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이게 네. 그때 그게 뭐 이제 적성이니 아니니 그런 걸 좀 떠나서 어쨌든 스트레스 있는 삶은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데 우리가 있잖아 저연봉이라도 괜찮다가 아니라 좀 적성이어도 괜찮다로 가야 될 것 같아. 둘 다 좋아야죠. 그래? 잡담은 문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네네. 고연봉만 스트레스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적성을 따른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황보미 아나운서 같은 경우 아나운서가 적성이시지만 일하면서 분명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네. 아니, 저연봉이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성에 맞는데도 그렇죠. 스트레스가 이게 항상 주어지는 것이고 그럼 어차피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돈이라도 좀 더 벌어서 그 돈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그 네. 스트레스가 양쪽 집단에 모두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 그 스트레스를 다 안고 가면서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반면 그럼. 저희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업무니까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맞아요. 그것이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오는 성취감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렇죠.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네. 내 자신에 대해서 갖는 행복감 등이 충분히 상쇄시켜서 없앨 수 있다는 그렇죠. 근데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네네.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6일, 7일 동안 촬영을 할 수 있지만 네. 그 와중에 틈틈이 짬을 내서 저는 취미생활이 춤이거든요. 저는 춤을 배우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꼭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네네. 노력이 있다면 꼭 고연봉을 받는 것이 그래, 그 어제 스트레스를 받는 감기 것은 걸려가지고 아니라고 나 오늘 못 하겠어. 막 오늘 목소리가 안 나. 그래가지고요 네. 일을 어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오늘 스크립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랬구나. 이게 고연봉의 문제입니다. 어. 스트레스가 곧 건강 악화로 와가지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유지현 씨 자꾸 예. 고자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잘못된 거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보미 아나운서가 고생을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네.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겠죠. 워낙에 하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행복하신가요? 힘들지 않고요. 저는 네.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한 취업을 표정 보세요. 부탁해를 이렇게 매일매일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시간적 사랑합니다. 이거 연기 아니죠? 와 진짜 카톡 보여주고 싶다. 야 여기에 진짜 많이 있는데 아우 정말 진짜 재환아. 재환아 정말 진짜 감추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인용이라기도 좀 민망한데 다음 웹툰 어쿠스틱 라이프라는 거 혹시 보시는 분 있나요? 왜 저만 봐요? 저기 있잖아. 취향이 많이 뭐야 나와요. 공부 좀 해. 아니 그거 다음 웹툰 3위예요. 혹시 아무튼 대중문화 평론가세요? 아니 아무튼 어쿠스틱 라이프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취미를 즐길 여유라고 하는 게 진짜 물리적인 여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 여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도 내가 지치면 못 합니다. 그게 바로 취미 생활이고 자기 여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황보미 아나운서님께서 열정이 넘치시니까 그 틈틈이 시간 사이에서도 여가를 즐기실 수 있지만 사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심신이 지치면 그냥 누워있고 싶거든요. 네, 민지 학생이 여가 얘기를 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이 일도 있지만 여가도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가 생활을 하는데 저는 약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뭐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내가 번 돈으로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여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저소득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요? 여가라는 것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그쵸. 넓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익스트림 스포츠나 제가 좋아하는 스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연봉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스키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평소에 요리를 합니다. 요리는 돈이 안 들죠. 그러면 만약에 민지 학생이 이제 1억 8천의 연봉을 받게 된다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스키를 타고 싶을 땐 스키를 타고 좋아하는 스킬을 마음껏 네, 요리를 하고 싶을 땐 요리하고 이럴 수 있는 거 그렇죠. 아십니까? 외국도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없는. 고연봉은 그런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꼭 이렇게 돈으로 해결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정신적 여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나는 스트레스 받긴 해도 그 돈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더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난 행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족들한테 해주는 거 또 뭐 이런 것만으로 충분히 정신적 그럼 여유가 되게 있습니다. 가정적인 남자네요. 정신적 좋은 여유를 사람들.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콧파시면 재한 씨 콧파시면 안 됩니다. 네. 만세 한번 할까요? 마저 하시고요. 저희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네. 이한 작가가 쪽방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네, 그 작가는 정말 본인의 적성이 맞아서 이 작가라는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연봉이 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사를 한 거. 네, 그렇죠. 이제 연봉이요? 기본 네. 근데 800만 원이요? 꽤 막. 연봉이에요. 한 달에 채로 콧파시면 안 됩니다. 콧파시면 안 됩니다. 네. 받지 못하는 이 금액으로 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생활 상병 속에서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만 것인데요.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면 꼭 저연봉에 적성이 맞다고 해서 네. 행복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가진 구조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가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 구조의 문제가 우선 가장 개선돼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고연봉의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성이 더 낮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돈에서 오는 성공의 질과 그리고 그 내 자아 실현에서 오는 어떤 가치, 자아 실현을 성공함으로써 오는 어떤 행복의 질은 그게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반박당할 말들이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신의 직접적인 성공 그리고 이런 것들에 비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지목 토크입니다. 질문자가 상대를 지목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연봉 적성팀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황보미 아나운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말고 다른 직종,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엑셀을 만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보다 훨씬 고연봉을 준대요. 가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어쨌든 방어하신 거예요. 네. 방어하신 거예요. 고연봉이면 가야죠. 다시 네. 오늘 1승이네요. 가신다네요. 가신다는군요. 이유 말씀해 주시죠. 아 근데 저는 그냥 이거에 너무 무서워서 뭘 해도 다 울리게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그냥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할 때 너무 즐겁고 제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어떤 직업으로도 대체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다른 팀이지만 첨언을 좀 하면은 실제로 본인에 대한 그 아나운서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진짜 아나운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언론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고연봉 스트레스 팀에서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재환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작곡만 할 수 있다면 평생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괜찮다.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500 아닙니다. 아니다. 연봉 600. 아, 아니다. 안 된다는 거죠?
부서졌습니다. 최준님 최초입니다. 물건이세요?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재밌네요. 예. 아유,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조금 더 꿈이 있고 좀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그거보다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네. 최초로 거짓말 탐지기가 부서진 가운데 저연봉 작성팀에서 또 질문 한번 해주시죠. 아하. 자,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요. 민지를 이성으로 느낀 적이 있다. 자, 이거 한 번만 자, 해주면 이거 MC 권한으로 허용하겠습니다. 허용하겠습니다. 없다.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5번 말했어요. 단 한 5번. 번도 없다. 기계가 이상하네. 이런 일이 있는데. 해명할 기회 드리도록 해명할 하겠습니다. 나곤 씨, 말한 거랑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해명해 주시죠. 이거는 기계가 100% 기계의 오류고 저는 민지랑 정말 친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또 시작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네. 고연봉 스트레스 팀에서 다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민지 학생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뭐, 비혼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뭐 앞으로 미래는 모르는 거고 또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결혼, 육아, 내 집 마련 등은 할 텐데 돈이 없으면 솔직히 좀 힘들 것 같다. 내가 잘 벌 거지만 돈 없으면 힘들다. 왜냐면 입이 앞에서 심쿵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네요. 이해해줘야겠네요. 본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결혼 육아를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그건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오늘은 직업 선택의 기준, 연봉이냐 적성이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듣겠습니다. 보미 씨부터 발언해 주세요. 네, 어차피 어떤 일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면 이왕이면 많은 돈을 받고 적어도 돈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요? M4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돈이 주어진다면 육아, 내 집 마련 등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노력만 조금만 더 기울인다면 고연봉의 직장을 갖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연봉 팀 네. 부탁드립니다. 반대팀 1분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꼭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병이 생기고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연봉을 받더라도 내 적성에 맞는 일, 그러니까 일을 함으로써 하는 것 자체로도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적성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찾으니까 애매하게 저연봉이 그냥 적성 비슷한 걸 찾는 건데 정확한 건 말입니다. 적성이라는 걸 완벽하게 알고 내게 맞는 일을 찾는 것, 이게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학생은 최후의 발언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 뭐 네. 덧붙여서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워낙 훌륭하시게 해주셔서 네. 전 만족합니다. 민지 학생. 네, 적성에 관한 사람 유재한 씨를 따라갈 만큼 발언할 사람이 없겠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 지성인으로서 네. 하은 씨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네. 저도 솔직히 두 선택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텐데 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불꽃 튀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듣는 동안 마음이 결정이 어느 정도 선 것 같아요. 이제 그 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저연봉 적성이냐, 고연봉 스트레스냐. 이 토론의 결과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승리는 황보미. 최나건 팀입니다. 왜죠? 어떻게 보셨나요? 세연 씨? 저는 일단 결혼을 해야 된다 주의자이기 때문에 싱글을 전제로 깔고 하는 논의가 약간 네. 설득력이 없었고요. 뭔가 네. 모두의 좀 더 공감을 살 수 있는 좀 가족적인 대화가 저에게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절반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시간을 직업 속에 보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이 그만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매우 다른데요.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은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준지다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